네,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정치연구소 신코아의 소장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SJ 양님 오른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 원래 있던 순서가 있었는데요. 우리 허재영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이 검찰의 시행령 개정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허재영 기자 또 스케줄이 있어서 그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저희 방송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인터뷰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매우 기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살펴본 소식은 검찰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소식, 허재영 기자 직접 연결해서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허 기자님. 네네네. 예, 제가 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인터뷰 네네. 지금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잠깐만. 지금 안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네네. 네, 말씀 그냥 하시죠. 잠깐 좀 네. 시간 좀 켜고 어디 잠깐 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약속이 있으신데 제가 네네네. 아침에 급하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네네네. 거라서, 예. 요 내용을 예. 먼저 좀 보시면 수사권 네네. 조정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 안에서 주요 독소 조항이 있다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리포 액트라는 지금 사이트를 운영 중이신데 네네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지금 네네네. 예, 사이트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예. 원래 좀 약간 좀, 서버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폭발을 한 네네. 상태라서 지금 제가 그 보내주신 네네. 그림을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대통령 안에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럴게요. 네. 가장 그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네, 앞으로 이게 시행령이 이번에만 이렇게 이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도 계속 고쳐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고치는 그 권한 주무부처를 어디서 할 거냐, 네, 여기는 누구랑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시행령 조항이 있어요. 그거가 굉장히 가장 크게 독소 조항으로 좀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어디가 맡게 되죠? 그게 이제 법무부가 단독으로 맡게 되고요. 네, 보니까 제가 그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 예고된 걸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는 형사소송법 시행령 70조입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 영의 그러니까 시행령이죠. 이 영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잘 들리나요? 네, 아주 잘 들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협의라는 건요. 우리가 이거 협의해서 결정하니까 뭐 당사자들끼리 그래 뭐 경찰이랑 검찰이랑 잘 협의하겠네. 뭐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합의가 아니고 협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법무부가 사실상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 와서 경찰청이나 뭐 어떤 그 부처에 뭔가 통보하듯이 내용을 전하고 네, 너희들의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거 반대한다 뭐 이거 고쳐주세요 했는데 이게 제대로 그 의사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고쳐져도 네. 아무 문제가 없는 법조항이 그 시행령 조항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법무부가 뭐 그렇게 독단적으로 막 하진 않겠다고 설명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국민의 관심이 크고 여론에 어떤 관심이 집중되거나 어떤 국회에서 이 문제에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1년, 2년 뭐 이렇게 지나서 국민의 관심이 떨어져 있을 시기에는 이게 법무부가
뭐랄까, 자신들이 가져가고자 했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마음대로 확대할 수 있는 조항들을 시행령에 막 편법으로 넣어가지고 이것을 고치게 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크게 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조국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모시려고 했던 안경환 교수의 경우도 그렇고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면 어떻게든 지금 떨궈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론과 함께 편을 먹어서. 그러면 이렇게 돼서 검찰의 말을 잘 듣는 법무부 장관이 들어올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사의 범위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이런 그렇죠.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은 사실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진보 언론조차도 사실 검찰 시각에 요즘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네. 1년 계속. 그럴 때는 이제 반격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지금 그 마련되고 있는 그 입법 예고안 시행안을 봐도 네. 이미 굉장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금 또 다른 독소조항이 이미 있는 데다가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할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을까. 제가 좀 약간 배경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아, 이건 네. 내부에 안 알려졌던 건데, 그 뭐랄까 왜 그거 있잖아요. 그 검찰청법 4조가 지난 네. 2월달에 국회에서 개정됐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렇죠. 6대 범죄로 검찰이, 맞습니다. 예, 그죠. 잘 아시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등등등 해서 6대 범죄로 제한을 해놨어요. 선언적으로 이제 수준으로. 네네. 그러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정확한 세부적인 범죄들이 이 범죄들에 해당되는지를 정하는 거는 시행령으로,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법 예고안 내렸죠. 그렇게 정하도록,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합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거를 이제 해온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그 검찰청법 4조가 사실은 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등이 있죠. 검찰이 뭐 이런 것들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 대상이다. 이렇게 대충 써 있어요. 네네. 근데 법무부가 이제 청와대 이제 회의 그 테이블이 있거든요.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 법무부가 이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게 등으로 써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6개 범죄만 하지 말라, 6개 범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6개 범죄 말고도 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또는 뭐 검찰총장이든 뭔가 그 어떤 주무부처의 승인이 있으면 다른 범죄도 수사할 수 있는 조항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법률을 해석해야 된다. 네네. 그런 취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안을 제시했더라고요.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당연히 그 논의 테이블에서 난리가 났죠. 네네. 청와대도 굉장히 불쾌한 입장을 민정수석실에서 표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법제처에 이게 유권 해석을 좀 한 거예요. 네. 이걸 이 등이라는 문구를 과연 법무부의 이런 생각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냐. 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상식적이게도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원래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정이기 때문에 등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제동을 걸어서 이게 막혔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법무부가 애초에 논의 테이블 자체가 상당히 이 뭐랄까 검찰의 그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그 논의 테이블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경찰도 국민의 눈치를 보고, 법무부는 당연히 이런 거 여론에 안 알려지고 싶어하고, 청와대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갈등이 새어나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안 알려졌던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소 조항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삽입되고 뭔가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도, 사실 우리 언론도 그렇고 다른 문제들에 너무 집중할 게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쳐왔던 것이 제가 뒤늦게 확인이 된 겁니다. 한 지난주쯤 파악이 됐거든요. 제가. 아,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이런 분위기를 담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행령 그 입법 예고안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독소 조항이 담겨 있더라. 그 이제- 이렇게 되면 네. 큰일 난다. 제가 이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기사를 급히 쓴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영장만 발부를 받으면 검찰이 모든 범위를 직접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게 좀 시행령 18조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을 좀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1차 수사, 그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네. 1차적인 수사기관과 수사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경찰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근본 취지인데, 근데 형사소송법 하위 시행령 18조 1항을 보면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죠, 검사는 다음 예. 그죠? 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이 수사기관은 경찰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 이건 맞죠. 그런데 여기 이제 부칙이 달려 있어요. 단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수사를 하면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 검찰이 다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랑 그러니까 똑같은 검찰이 거네요. 만약에 제보를 먼저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약간의 이제 내사를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간의 혐의 입증만 하면 네. 사실 법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본다기보단 이거 수사 필요성이 있어 라고 판단이 되면 영장 발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야 경찰이 이거 뭐냐 이거 우리가 수사 권한이 있는 건데 왜 니네가 1차적으로 수사해 라고 항의를 해도 뭔 소리야 우리가 영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 라고 서로 이렇게 맞서게 될 어떤 그 조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랄까 서로 좀 다툼은 하겠죠 물론. 네네. 뭐 언론에 뭐 제보해서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싸우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뭐랄까 검경의 어떤 이게 권한의 위치가 권력의 위치가 검찰이 훨씬 세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안 줄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사회적 어떤 논란도 커지고 괜히 쓸데없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 조항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모든 사건을 치사하게 다 어떤 그런 법의 어떤 정신을 제외하고 다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독소 조항들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는 게 많은 그 이제 학자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경우에 이제 직접 수사가 가능한 주요 공직자 범위를 검찰 마음대로 좀 정하도록 바꿨다는 시행령도 하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검찰청법 시행령 2조 1호 가목이랑 등등등등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같이 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물론 대통령령 안에도. 네네. 다만 이제 그 내용들 분석해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제2조 제1호 가목 이 검찰청법 대통령령 안을 보면 그러니까 법무부령의 이 주요 공직자의 범위를 이제 포괄적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 어떤 조항들이 써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 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직자 비리 수사처. 네,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원래 공직자는 거기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공직자 비리처의 수사관도 한계가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일반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공직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걸 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못하기 때문에 검찰도 당연히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6대 범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정할 거냐라는 네. 거는 누군가는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법무부령에 법무부령에 재위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법무부령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법무부에서 그냥 자기들 내부에서 그냥 정해가지고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국회를 뭐 통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국민의 감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는 우린 이렇게 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어라고 발표하면 네. 네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생긴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경제 범죄 이런 것들도 경제 범죄들 중에서 과연 뭐 1,000만 원 이상의 범죄를 경제 범죄로 우리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건지 아니면 네. 1,000만 원 이하는 뭐 경찰한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1,000만 원, 1억, 뭐 10억, 100억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이제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정하는 기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검찰청법 대통령령 안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법무부에만 이렇게 앞으로 맡겨놓으면 안 되는 어떤 세부 조항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 조항도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행령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세부 조정을 담은 대통령령안을 좀 대폭 수정해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네. 허지영 기자님이 관련돼서, 이 청원까지 올리셨는데, 네. 예, 제 오른소리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링크를 보시고 함께 좀 서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요, 예. 대변인님. 제가 당연히 지금 한겨레신문 기자는 아니지만 네. 제가 한겨레신문 사회부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거는 한겨레신문 최소한 사회면 톱기사 정도 될 수 있는 수준의 그렇죠. 상당히 예. 중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네네. 제가 뭐 비록 뭐 그냥 뭐 국민청원 올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진보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전문가가 그 내부에 있었다면 네네. 이미 진작에 분석돼서 기사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예.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서명을 올려드렸으니까 검경 수사권 세부 조정안 담은 대통령안 개정안은 청원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같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링크는 올려놨으니까요. 그 하여튼 아침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또 연락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취재 부탁드리고요. 네. 빨리 리포트 기사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서버를 예, 네, 알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제가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 채팅창에 서명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검경 수사권 조정, 특히 검찰의 수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로 보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보시고요. 링크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법개혁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탄희 의원이 낸 법안 관련돼서 판사들이 엄청 반발하고 있는데요. 판사들이 반발한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랑 같은 것이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가 뽑은 위원이 판사 인사를 좌우한다. 법관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시작부터 틀렸죠. 정치화가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가장 신성한 조직인 것입니다. 사법부는 사법고시 한번 붙고 나서 선배 기수들한테 잘 보이면 승진을 해온 지금까지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법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인데 감히 너 같은 학력도 알 수 없는 국회의원이 나를 평가해? 이걸 못 견디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민주적 질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기사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하는 위원회 소지가 크다.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법원 조직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의 의견서를 통해서 대법원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법원 행정처 폐지에는 찬성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 70년 동안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를 주물러 올 때까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판사들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받으니까 시끄럽게 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법원 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어떻게 가서 살살 비비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이 사실이 감춰졌던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용감하게 이탄희 판사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밝혀졌지만, 만약에 법원행정처에 이탄희 판사 한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사법 관련돼서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지 전 매우 의심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법관 출신 이탄희 의원이 7월 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있는 거죠.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사법행정위원회에 위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사법행정위원회 이제 구성을 보면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지만 법관 3명, 변호사 4명, 재판제도와 행정전문가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법관이 대법원장을 포함해 4명인 반면 비법관은 2배인 8명으로 압도적으로 다수라고 하지만, 변호사는 법관이 아닙니까? 변호사도 똑같이 로스쿨 나오고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법의 전문가인데, 판사들은 자기들이 사법연수원 시절 성적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판사로 가니까 성적이 낮은 변호사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으로는 1등을 달렸던 바로 우리 문재인 사법연수원생이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변호사로 갔던 사례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호사가 판사보다 한 급 아래라고 생각하는 이 판사들의 생각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이어서 좀 보시겠습니다. 변호사위원 2명과 전문가위원 2명 등 4명의 법관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비법관이라고 하지만 법률 전문가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분들인 거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법행정위는 제적위원회 절반이 출석해서 절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는 점에서 비법관이 사법과 법관 인사 등에서 사실 정권 행사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지금 판사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탄희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폐지하는 건 찬성하고 사법행정권을 분산할 필요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 판사들끼리 하겠다. 사법행정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법관이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한 헌법 제101조의 위반이고, 사법행정위원은 국회에서 설치된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이 3권 분립에 위배된다. 3권은 분립되어 있지만 서로 견제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이들의 주장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판사로부터 유죄를 받게 되면 3권 분립인데 왜 사법부가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처벌하느냐면서 시비를 거는 것과 같은 주장인 것입니다. 3권 분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의 인사 권한을 보유하는 것도 국회에서 위원 다수가 선출된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의 정치화를 만들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 쭉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추천회를 설치하는 주요 내용도 헌법상 권력 분립에 따라 사법행정권을 포함한 사법권을 사법부에게 부여한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인 겁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데,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었죠. 그래서 직접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법관들의 짬짬이로 법원의 독립성이 망가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이탄희 전직 판사가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개혁이 그러하듯 내부에서 개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강한 충격이 주어질 때만 저는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탄희 판사가 낸 이 법안은, 이탄희 의원이 낸 법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안과 관련돼서 판사들이 반대하는 만큼 반드시 좀 통과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서 판사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렸지만 다음번에 다시 시간을 만들어서 이탄희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 내용 전체를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포함해서 사법기관의 독립,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다.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이고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법 위에 있고 정치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정치를 마치 남의 것인 양, 자기들은 정치로부터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국민으로부터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문민 통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국방부, 문민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검찰과 같은 수순이다. 국방부 장관을 꼭 장군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국방부나 법무부 장관은 역시 검사 출신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법무부나 대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대법관 혼자 혹은 판사 몇 명이 모여서 하면 되지 정치권에서 추천된 인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하는 대법원은 다름이 하나도 없다.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점, 그리고 그 개혁은 민의를 받든 정치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방송이 늦어져서 조금씩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소식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을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더 브리핑의 고일석 대표님께 전화 연결을 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전화 인터뷰가 가능해지고 있어서 정말로 뿌듯합니다. 여보세요? 네, 고일석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옳은소리 하는 김성애입니다. 지금 방송 나가는 예, 중입니까? 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옳은소리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침에 급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예.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기로 했다고요? 예.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한 필요성, 지금까지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나, 그러니까 4월 7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추가국 대표님하고, 네. 황희석 최고위원님, 네. 강대진 변호사 해서 4월 7일에 아마 고발을 했는데, 그랬죠. 그때 가서 직접 검찰청에 가서 고발 서류를 접수를 했었죠. 했는데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9월 17일이잖아. 예, 9월 17일이죠. 예. 그럼 5개월하고도 열흘이 지났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런데 고발인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최강욱 의원이나 황희석 전 인권국장이나 조대진 변호사 중 그 누구도 부르지 않은 상태인 거죠, 지금. 예. 네. 그러니까 그 사건 대장만 돼 있지 네. 전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걸로 봐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예. 시간을 끄는 건. 그런데 그 사건이 사실은 간단해요. 이게 2000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네. 2010년 무렵부터 시작이 돼서 2011년 3월. 네. 2011년 3월에 피크라고 하죠. 주가가 최고로 올랐어요. 예, 최고로 올랐을 때. 그리고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혐의가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되게 이제 그런 경우에 그 피크가 되기 직전에 네. 그러면 2011년 2월쯤이 되겠죠? 네. 그럼 그때쯤 이제 그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 주식을 팔고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엑시트라고 부르던데 영어로. 그럼 피크 직전에 엑시트를 한, 즉 피크 직전에 주식을 판 사람들은 공범으로 볼 소지가 다분한 거겠네요. 안 팔아도 공범인데 네. 이제 팔았으면은 그 범행이 그때 종료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는 팔았으니까 네. 그 이후는 이제 범행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2011년 2월로 본다면 네. 그리고 공소시효가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2021년 2월이 공소시효 완료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4월달에 부랴부랴 사실은 부랴부랴 고발을 한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5개월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까먹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공소시효 걸려 있는 건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인데 네. 그 외에도 도이치모터스와의 뭐 의심되는 이런저런 거래들 네네. 그다음에 그 외에 그 검찰총장 내지 그 당시는 이제 검찰총장 되기 전이니까 검사일 때 네네. 와 그다음에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된 이후부터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도 네. 이런저런 이제 눈에 가시적인 혹은 비가시적인 네네. 이런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황들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자막이 보여주신 그 코바나 콘텐츠 관련해서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와서는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김건희 씨가 코바나라는 전시업체를 운영을 했고 네. 이걸 했는데 보면 그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임명 직전에 했던 협찬사들이 마구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뒤에도 예. 우리 진정서에 그 촉구서에 쓴 것 이상으로 지금 예, 뭐 보니까 포스코, 삼성, LG 등 유력 대기업들과 주요 금융사가 다 망라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네요. 이런 것들이 네. 검찰총장의 후광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윤석열 씨랑 결혼을 한 2012년 이후부터 지금 사업이 잘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 등등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고발장을 접수하시는 건가요? 고발장은 아니고. 아, 고발장을 이미 나왔으면 기자회견을. 예, 네. 예. 그건 빨리 수사를 좀 해주십사. 근데 이게 왜 수사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은 좀 그래도 기대가 가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검사들이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네. 너무나 견고하게 굳어 있는 그런 반응들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아무리 한동훈 뭐 이동재 관련된 수사를 하고 맞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찰은 검찰 편이라는 그 큰 틀에서는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 검찰 개혁이 네. 공수처는 사실 임시잖아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헌법상 그 영장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거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기소, 네네. 검사에 대한 기소를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검사들이 검사들을 기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이 수사권 완전 분리로 가게 되면 공수처도 이제 필요 없게 되는데. 네. 일단 하여튼 검경 수사권 조정도 좀 이제 문제가 있고 지금 황희석 최고위원이 분기 특전에서 얼마 전에 글을 올리신 걸 봤는데요. 네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해서 이제 그 제도적인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문화적인 개혁이죠. 문화에 대한 개혁이죠. 검찰의 관행들. 검찰 내부의 문화에 대한 개혁. 예. 예. 그것이 이런 그 자기 편 감싸기 도저히 어떻게 단단 뺄 수 없는, 네. 단단 어떻게 그 없앨 수 없는 그런 자기 편 감싸주기 문화 이런 네.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딘 상태라고 봐야죠. 아, 네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뭐 특정 어떤 뜻을 가진 분이 지검장이나 뭐 지휘관 위치에 온다고 하더라도 네. 일선 검사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냥 지금까지 보시면 검찰이 우리가 각광을 받고 할 때는 주로 재벌을 까고 뭐 권력자를 까고 전직 대통령을 까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 식구들을 그런 식으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주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건드리지 네. 않았죠. 그러니까 그 뭐 이런 네네. 검사처럼 때박일 때 120억 원 뭐 액수가 너무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액수니까. 그런 네. 경우 아니면 내부 식구를 어떻게 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네.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일도 여론이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성윤 예. 지검장조차도 예, 어쩔 예, 수 움직이지 없습니다. 않을 것이다. 예. 예. 읍소 내지 압력을 강력하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뭐 기자회견 이후에도 또 그 이후에 더 뭔가를 하실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은 네. 진정을 넣고 네. 다음 주쯤에는 그 민주당 네. 법사위원님들 좀 중심으로 좀 뵙고 네. 만약에 이제 수사가 너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수사가 그래도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뭐 시한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특검으로 가야 되는 방안을 아, 특검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기회를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네. 특검은 이제 지금까지 한 것처럼 특검법을 따로 만들잖아요. 그러느라고 또 시간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검이 사실 안 빠를 수 있어요. 네. 제일 빠른 건 검찰에서 지금 막 수사에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것인데 그렇죠.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상설특검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상설특검법. 예, 예.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법안인데요. 네. 근데 이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상설특검법은 특검법 제정 없이 바로 특별검사 임명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 규모가 커야 될 인력이 많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 식구 감싸기로 검사들이 손을 못 댄다고 하면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빨리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 건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런 내용을 좀 민주당에 좀 부탁을 드리고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조항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총장의 가족을 위한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편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꼭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국민 모두에게 부정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회견문 마지막에 예, 말만 정의이지. 네네. 그것은 불이이고 그렇습니다. 예. 악의인 것이죠. 그 4만 명의 진정인의 진정서를 오늘 11시에 예, 예, 서울지검에 가서 전달을 하실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전달 잘 해주시고 저희 민의를 검찰에게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다음 주에 또 그 민주당 의원들 방문하시면서 특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또 엿줍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려도 괜찮나요? 아, 그럼요. 예. 예. 처음으로 지금 통화가 됐는데 네.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도 언론 개혁 우리 모든 지지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네. 김성애 대변인도 언론 개혁 특히 더 주력하시는 분야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TV조선 재승인 취소가 네. 사실은 그 요건을 다 채워가고 있는데 네네. 그 절차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전 제재가 6건 넘어가면 재승인 취소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재승인의 조건은 법정 제재를 연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넘어서면은 재승인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아, 네. 예, 그 재승인 그 조건을 어기게 되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아, 네. 그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 시정명령을 잘 이행을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 주는 거로. 예. 네. 그럼 뭐 완전 사실상 자의적인 거죠. 예. 아무것도 할 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앞에 이제 지금 뭡니까 법정 제재는 네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거든요. 네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이에요. 그렇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아서 네. 행정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행정조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행정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이미 지금 TV조선이 2건을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올해의 그 재승인 조건, 네. 법정 제재 5건 이하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또 빠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2건을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면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 놓고 행정소송으로만 보내기만 하면 일단 올해 건수에선 빠지니까 빠지는 거예요. 또 도망갈 틈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내년 빨라야 6개월, 길면 1년쯤 걸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 확정되게 되면 내년 건수로 집계가 되긴 하죠.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건을 행정소송으로 그 다음에로 보내면 되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니까. 이제 뭐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제 어떤 분은 지금 TV조선 하는 걸로 봐서 네. 아무리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도 막 1년에 10개씩 넘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계속 조절해 가면서.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를 이거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입법 사항이 아니라 네.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규정을 고쳐야지 돼요. 네네. 그런 절차에 대한 것. 그런 작업을 해야지 되고, 네. 또 하나는 연합뉴스에 대해서 국가지원금이 300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명목이 뭐냐 하면 연합뉴스를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예, 국가기관통신사죠. 예, 예.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뉴스통신재능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네. 2003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지정을 한 것인데, 네. 언론 진흥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이제 지역 언론이라든가 군소 언론에 대한 뉴스 공급이 이제 어려우니까. 네. 그때는 인터넷이 그때도 있긴 있었지만 인터넷이 아니라 텔렉스로 뉴스를 공급할 때거든요. 이 통신사가. 네네네. 근데 그런 시설 같은 데가 연합뉴스밖에 없으니까 네. 더 지원을 해서 뉴스 공급을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뉴스를 외국에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통신사가 만약에 비기비기 하면 네. 외신의 시각으로 우리나라 뉴스를 외국에 공급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네네. 그렇죠. 그럼 이건 우리의 시각이 아닌 외국의 시각으로 뭐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네네.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뉴스를 해외에 공급하는. 네네. 이런 역할을 이제 국가기관통신사에 이제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연합뉴스에게 연간 3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왔죠. 예. 근데 지금은 첫 번째 목표였던 그 정보 격차 해소는 의미가 없어졌고. 그렇죠. 이제 뭐 전국에 인터넷도 깔려 있고 모든 정보들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해외에 대한 뉴스 공급은 네. 지금 이제 방향이 반대지만 해외정보문화원이라는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네네. 외국 뉴스를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네네. 거기다가
뉴스 제작 기능을 부여를 하면 300억이면 언론사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연합뉴스에게 법으로 국가기관통신망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네네. 그래서 뉴스통신 진행에 관한 법률은 이제 통신사에 대한 규정인데 거기에 연합뉴스사를 3장에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걸 삭제를 해서 네. 일단 국가기관 통신사로는 취소를 해야 되겠다. 네네. 이게 이제 다 규정과 법 개정이 필요한 작업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죠. 예, 그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진짜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고일석 대표님은 좀 모시고 언론개혁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듣고 그러고 싶었는데, 네, 네, 다음 주에 민주당 의원들 설득하러 국회 오실 때, 네, 예, 꼭 저한테도 한번 그러죠, 들려서, 그러죠. 예, 요 지금 전화로 해주신 얘기를 만나 뵙고 직접 좀 우리, 오른소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좀 들려드릴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옳은소리 채널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드리기가 네. 딱 좋은 채널인 것 같아서, 네네네. 그 통화 생김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직접 뵙고 저희가 촬영을 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초대 응해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뭐 벌써 언제라도.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오늘 기자회견 잘 진행해 주시고 다음 주에 직접 좀 뵙고 더 자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알겠습니다. 예,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전화 인터뷰였고요. 다음 주에 국회에 오실 일이 있다고 하니까 여의도에서 뵙고 관련돼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듣게 하니까 벌써 10시가 넘어가서요. 시간이 금세 올라가네요. 지금까지 방송 진행을 했던 저는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정치연구소 싱커의 소장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현이었습니다. 9월 17일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문즉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라 한다님, 벌써라니요. 10시 10분이 다 됐습니다. 예, 공수처, 언론개혁, 검찰개혁 꼭 해야 된다는 조정수님 말씀도 정말 맞고요. 예. 정크라라님 속 터진다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런 상태이죠. 예, 안타깝습니다. 예. 니해님 열린민주당 여성위원회 발족 이유를 알려달라고 페미당을 염려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당에는 모두 다 여성위원회가 있고요. 심지어 선거법상 여성위원회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재정 지원을 국고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국고에서 10%는 여성위원회에 할당하여 사용하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에 저희도 이제 여성당원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여성당원들을 모시고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여성의 정치 이야기들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갑자기 왜 페미정당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페미니즘 정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당의 조직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영님, 고일석 기자님 파이팅 응원하신다고요?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고일석 기자님 모시고 언론개혁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코너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통화가 된 김에 다음 주에 뵙고 좀 더 자세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고은님은 정치부신 매불쇼를 열심히 시청해 주셨다고요? 감사드립니다. 어제 또 화요일에 매불쇼에 나가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아, 편동민님은 어제 열린민주당에 10명 가입을 시키셨다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역시 정치인 조직이죠.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님, 열린민주당 내년 보궐선거에 도전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열린민주당 TV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안홍구 사무총장님 모시고 나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TV에 가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원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크게 해서 신문사가 문을 닫게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돈이 많이 들 걸 알고 오보를 내지 않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라는 점도 좀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무슨 링크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거죠? 백도랑님, 김건희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열린민주당도 준비할 계획이 없냐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당이 직접 참여할 계획은 없습니다. 노명숙님, 공수처 설치는 어찌 되고 있냐고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저도 매우 궁금해서 취재를 하는 중이고요. 취재가 되는 대로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원재님은 다음 카페 이종격투기에서 오셨다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종격투기에서 많이 오시면 확 구독자가 늘어날 텐데 감사합니다. 허재원 기자 청원 링크를 올려달라고요. 네,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허재원 기자가 이번에 검경 수사권 세부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좀 고쳐야 된다.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관련돼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영님, 오른자 가입 안내를 한 번 더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예, 오른자 가입 안내 링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른자의 가입도 해주시고 또 지금 보셨던 허재원 기자의 링크도 함께 해주시고 이건 또 이제 가입 안내 링크고요. 개천절 집회는 현재로서는 금지가 되어 있고 양식 있는 시민들이라면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시안님은 허재원 씨가 정계 진출을 노리냐고 하셨는데 천상 기자하고 천직이 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진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정치권에 진출하지 않겠지만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이 또 무슨 큰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이상 하고 싶은 일을 하겠지만 허재원 기자는 제가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정말 천상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용현님, 지금 기득권자들의 전력은 잠펀치에 다운당하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 언론 개혁 없이는 정권 연장이 힘들다. 라는 말씀, 예, 저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호승님, 정봉주 돌아오라. 정봉주 의원은 때가 되면 짠 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암중 모색 중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나호님은 언론개혁은 시민모금 방송국 설립이 답이라고 의견 주셨고 국민TV가 그렇게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있었죠.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요. 희팡님, 열린당 가입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하셨는데요. 열린민주당 가입은 열린민주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열린민주당 가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권을 첨부해서 보내시면 외국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가입을 당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다만 해당 국가의 국적자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여권을 갖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황준영님, 최강욱 대표 법사에 언제 가시냐고 1시가 급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진애 의원이 잘 하고 계시고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조율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를 골라서 가려고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하트라 마우리 박님, 내일 뉴스공장에 나가서 국힘당은 쿠데타 세력이고 광주 학살당이라고 말해달라고요. 예, 분위기 봐서 하겠습니다. 당당당님, 정봉주 의원 냉면집이 어디냐? 청교면옥입니다. 예, 청교면옥. 오늘은 링크를 보내드릴 일이 많이 생기네요. 정봉주 의원이 하는 노원구의 청교면허 링크도 보내드렸습니다. SJ 양님, 최강호 의원님 21일, 22일 중앙선거원위원회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이번에 선정이 돼서 활약을 하시게 됐고요. 예, 맞습니다. 예, 뭐 홍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성우님, 이명박 대통령 왜 재수감이 안 되고 있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제가 취재를 좀 더 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님, 민주당원이자 열린당에도 가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카페에 와서 활동하시는 건 가능하고요. 이중 당적을 보유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청교면옥은 7호선 공릉역과 과기대 입구에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링크 보내드렸고요. 천태만성님, 공수처장을 국민들이 뽑는 걸로 법 개정을 하자. 국민들 대신 그래서 입법부가 정치인들이 뽑게 해놓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가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링크들은 이 동영상 밑에 설명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SJ양님, 청교면옥 곰탕과 만두도 맛있다고요. 돛담배님, 윤미향 의원 기소됐다고 당원권 정지시킨 민주당에 대해서 논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다른 정당의 그 당내 사정에 대해서 다른 당이 논평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이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외에 모든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간격 조정을 잘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피바이러스님, 고일석, 허재현, 이상호 기자님이 참기자시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DSJ님, 안원구 총장님 서울시장 출마하시라는 말씀은 제가 안원구 사무총장님께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도랑님, 김재련 변호사 최근 행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수님, 국민의힘당은 왜 변화를 거부하냐? 국민의힘이니까 그렇죠. 그 당이 무슨 변화를 하겠습니까?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득권 정당도 아닌 야당이 돼버려서 본인들의 처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리원님, 오늘 안원구 사무총장님이 한남시사TV에서 방송하신 날이네요.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그네님은 조홍천 의원을 탈당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예, 당내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 탈당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할 문제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시장님, 아침에 옳은 소리 들으면서 꼭 필요한 이슈 잘 정리하고 계시다고 감사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 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시 20분이 됐고요. 오늘 아침 방송을 제가 좀 지각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저는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정치연구소 싱커의 소장,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혜였습니다. 광고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옳은소리가 회원제를 시작합니다.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애입니다. 욕설 없고 편견 없고 차단 없는 담백한 시사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촬영 김성애, 제작 김성애, 조명 김성애, 분장 김성애, 자료준비 김성애, 출연 김성애, 편집 김성애,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 더 다양한 옳은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